안녕하십니까?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봉담읍에 숨어있는 백천장 선생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년의 소나무 백천장 선생의 이야기.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사도세자의 능인 6능 가까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한 묘소가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묘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이 묘소만은 특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86호 백천장 선생의 묘. 1813년에 세워진 묘비와 장명 등 문인석이 고요히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고려 말의 한 위대한 인물 그리고 소원 백시의 중시조로 알려진 백천장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정조는 모든 묘를 옮기라 했으면서도 이 묘만은 그대로 두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백천장 선생의 이야기는 고려와 원나라를 오가며 빛나는 족적을 남긴 한 문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입니다. 제1장 소원 백시의 꿈나무. 고려 충렬왕 시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백천장이라 불리게 될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눈빛이 다르다.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마을 어른들의 이런 말에 백천장의 부모는 아들의 교육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백천장은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보이며 성장했고 마침내 충렬왕 때 과거에 급지 않은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한림학사로 시작한 그의 관직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문장력과 행정 능력은 곧 조정 내에서 인정받았고 그는 정당문학의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더 큰 세계를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제2장 원나라로의 여정.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백천장은 원나라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고 많은 문물과 지식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를 속국으로 여기는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날 밤 백천장은 스승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 원나라로 떠나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늙은 스승은 오랫동안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배우러 가는 곳은 고려를 굽어보는 제국이다. 그곳에서 내 정신만은 굽히지 말거라. 비록 몸은 원나라에 있을지라도 너의 혼은 항상 고려인으로 남아야 한다. 백천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긴 여정 끝에 원나라 대도 현재의 베이징에 도착한 백천장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낯선 문화, 그리고 고려인이라는 편견의 시선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고려인이 무엇을 안다고 여기에 왔느냐? 원나라 학자들의 이런 냉소적인 말에도 백천장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했고 원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의 고전과 역사에 깊은 조예를 보였는데 때로는 원나라 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경전을 해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 고려인은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다. 그의 학식은 우리 대학자들과 견줄만 하다. 점차 그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호기심에 백천장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황제 앞에 선 백천장, 많은 원나라 고관들이 이 변방에서 온 학자가 어떤 실수를 할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천장은 완벽한 예법으로 황제를 맞이했고 황제의 질문에 명쾌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고려에서 왔다고 하는데 고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말해보거라. 황제의 이 질문에 백천장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고려는 비록 크기는 작지만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특히 고려 청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비색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금속활자는 책을 빠르게 인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고려의 학자들은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여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황제는 백천장의 지식과 자부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백천장은 빠르게 원나라 조정에서 승진했고 그의 재능은 원나라에서도 빛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원나라의 우승상이라는 고위직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도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속상했습니다. 고려인이 우리 원나라의 우승상이 되었다. 그의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백천장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고려라는 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원나라 조정의 고관들조차 고려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원나라의 우승상이라는 고위직에 오른 백천장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원나라에 완전히 동화되어 자신의 출신을 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백천장의 마음속에는 항상 고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천장은 자신의 관저에서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대도의 하늘에 뜬 달은 고려의 달과 같은데 내 마음은 천리밖 고향을 향해 날아가네. 비단 옷을 입고 황제 곁에 서 있어도 내 피 속에는 고려의 혼이 흐르도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려인이면서 동시에 원나라의 관리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데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당시 원나라는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백천장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하 고려는 작은 나라이지만 오랫동안 중원의 문화를 존중해왔고 원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물은 그 나라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고려가 번영해야 원나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제는 처음에는 백천장의 건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백천장은 철저한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황제를 설득했고 마침내 고려에 대한 공물 요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고려에 전해졌을 때 조정은 물론 백성들까지도 백천장의 이름을 높이 불렀습니다. 또한 백천장은 원나라의 고려의 문화와 역사를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저에서 정기적으로 고려의 밤이라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려의 음악, 춤, 시, 그리고 도자기와 같은 공예품들이 소개되었고 원나라의 고관들은 처음으로 고려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백천장이 직접 가져온 고려청자는 원나라 황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황후는 그 비색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의 처소에 여러 점의 고려청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고려는 단순한 속국이 아니라 위대한 문화의 나라군요. 황후의 이 말에 백천장은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는 고려의 원나라의 선진 문물을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원나라의 농업 기술과 행정 시스템 중 고려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가 고려에 보낸 농업 기술서는 후에 농사직설이라는 책의 기초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백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마도 원나라에 있는 다른 고려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원나라에는 많은 고려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종종 차별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백천장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했습니다. 한 번은 원나라의 한 고위 관리가 고려인 상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려 했을 때 백천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모든 상인은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그 관리는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원나라 내 고려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백천장의 노력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고 많은 고려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천장을 두 나라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나라의 기록에도 백천장은 현명하고 공정한 관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원나라 역사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백천장은 고려 출신이지만 그의 지혜와 덕은 국경을 초월한다. 그는 진정으로 천하를 위해 일하는 관리이다. 백천장의 이러한 업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고려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최대 제국과의 관계에서 자존심과 위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재능을 통해 조국 고려의 위상을 높이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헌신했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제4장 고향으로의 귀환. 세월이 흘러 백천장의 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뼈는 결국 고향 땅에 묻혀야 한다. 그의 이런 바람은 원나라 황제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황제는 그의 오랜 공로를 인정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더불어 황제는 그에게 수성백이라는 자기를 하사했습니다. 수성은 현재의 수원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백천장은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고향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결국 고향을 잊지 않은 그의 마음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5장 수원의 현자. 수원으로 돌아온 백천장은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백천장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는 원나라에서 배운 선진 농업 기술을 지역 농민들에게 가르쳤고 이는 수원 지역 농업 발전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학당을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학당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후에 고려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지혜는 베풀수록 깊어진다. 이것이 백천장이 자주 말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6장 수원 백시의 중시조. 백천장은 수원 백시의 중시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귀국 후 수원 지역에 정착한 백시 가문은 크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후손들에게도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번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웃들이 함께 잘 사는 것이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수원 백시 가문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후손들은 이를 이어받아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제7장 85세의 노거수. 백천장은 수원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다가 8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슬픔을 표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묘소를 수원의 한 언덕 위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고향 땅을 영원히 내려다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그는 현재의 화성시 기안동 산 7번지에 안장되었고 그의 묘소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에필로그 정조의 선택. 조선 정조 때 사도세자의 능인 6능을 조성하면서 반경 10리 이내의 산소는 모두 이장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천장 선생의 묘는 예외적으로 보호되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왜 정조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조가 백천장의 업적과 덕망에 대해 들었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그의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이 정조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의 묘소를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대로 두어 후대의 귀감이 되게 하라. 정조의 이 한마디로 백천장 선생의 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1976년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되어 공식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백천장 선생의 묘역에는 묘비와 장명 등 문인석 등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으며 근래에 새로 배치된 성물들도 함께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역의 오른쪽 북방 50m 지점에는 수원 백시의 치조사당인 송계궁당각이 위치하고 있어 그의 정신적 유산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성시 기안동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백천장 선생의 묘소를 찾아가 보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소나무처럼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국경을 넘어선 학문의 탐구, 타국에서의 성공,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눈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비 정신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백천장 선생의 묘소가 육릉의 그림자 속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상 화성시를 사랑하는 영예이치뉴스 허주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